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는 적동 유경훈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강의도 서서히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각종 여러 가지 도구들, 강력한 매매 도구들로 우리가 좋은 자리를 찾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자, 드디어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오늘 내용인 기업 분석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차트로만 분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하락장이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그 좋은 종목이라는 거는 차트가 예쁜 종목, 우리가 눈에 보기 좋은 종목이 아니라 바로 기업 분석을 통해서 나온 훌륭한 우량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업 분석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내용들 간단하게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습니다라고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13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고요. 자, 기업 분석.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도 초보 탈출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2달 전에 먼저 했었어야 돼요. 이 강의 내용이 사실 그 중요도, 매매 강의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본다면은 이 내용이 사실은 첫 번째, 모든 내용 중에 1강에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익히신 다음에 좀 매매는 좀 못하시겠지만 처음에는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찾는 방법을 알고 나서 그 다음 매매로 들어가는 게 정석이거든요. 원래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섣부르게 매매만 하다가 손실 보시는 분들이 없이 좋은 종목을 분석해서 들어가는데 손해볼 확률이 적겠죠.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건데 사실 많은 주식하시는 분들이 매매는 할 줄 아세요. 매매는 잘 하시는데 분석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사긴 샀는데 이게 무슨 종목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 이제 증권 방송들도 많다 보니까 아시아경제에서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이제 물어봐요.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할 수 있으면 굳이 전문가에게 상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종목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고 조금 지루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매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본적인 종목들 분석하는 방법만 알아가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자, 기업 분석. 딱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업 분석을 왜 하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기업 분석 왜 해야 되냐? 우리 차트만 잘 봐도 돈 버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하락장에서 차트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 자, 기업 분석을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중장기 투자라는 거는 내가 종목을 오늘 아침에 사서 오늘 저녁에 파는 그런 매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최소 일주일 이상, 그리고 한 달, 2달, 3달, 크게는 뭐 1년 이상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장기전으로 갈 때는 항상 기업 분석을 하고 하셔야 돼요. 이 회사가 적자 회사고 막 실적도 안 좋고 그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을까? 물론 없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결과는 항상 처참하게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고가 종목과 실적이 부진한 종목,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은 기업 분석을 통해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매매가 아닌 투자를 위한 준비가 되겠는데요. 매매에 대한 것들은 많이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 이동평균선부터 해서 각종 보조지표들까지 활용을 해서 어떻게 매매하면 좋은지 다 가르쳐 드렸어요. 매매 잘하십니다, 이제. 잘하세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이거 좋은 종목 아닌가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의견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잘하시는데 처음에 가지고 온 종목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매가 아닌 진정한 투자,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위한 준비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술적 매매의 단점을 보강시킬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매매라는 것들은 사실 기술이 대부분이에요. 매매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서 하는 거 없죠? 다 우리가 실제 클릭을 하면서 마우스를 눌러가면서 핸드폰을 눌러가면서 매매하는 것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주 맹신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차트만 보고서 매매하시다가 일단 수익 내려고 내가 차트에 이쁜 거 들어갔는데 수익이 나면 상관이 없어요. 수익이 나도 빨리 빠져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매매하다가 물리죠. 손해보죠.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갑자기 기업 분석을 하세요. 내가 이 종목을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뭔가 반대가 된 것 같죠?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들어가서 매매를 들어가야 수익을 보는데 일단 사놓고 그 다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안 가니까. 분석해보니까 어때요? 결과가 안 좋습니다. 되게 안 좋은 기업이에요. 실적도 마이너스, 적자가 나오고 있고 상장 폐지가 임박하는 종목들. 근데 차트가 이쁘다고 들어갔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손절해야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매매의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들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있어요. 기업 분석이라고 그래서 뭐 많은 게 아니라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기업의 개요를 보셔야 돼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그리고 어떤 매출이 나오고, 매출, 무엇으로 매출을 내느냐. 즉, 이 회사는 무슨 기업이다. 이 회사는 약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제약주가 되죠. 그렇죠? 이 회사는 자동차를 만듭니다. 혹은 자동차 부품을 만듭니다. 바로 그 회사는 자동차주가 되는 거죠. 이 회사는 반도체를 만들고 있어요. 혹은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어요. 컴퓨터를 만들고 있어요. 이 회사는 IT주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큰 섹터라 그러죠. 업황을 알게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차트에 그런 게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차트를 봤는데 이거는 바이오주의 차트야. 이거는 자동차주의 차트야.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 알아요.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을 내가 알려면은 기업의 개요를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무 분석입니다. 좀 약간 머리 아픈 부분 들어가죠? 하기 싫고 나는 차트 그림 맞추기가 더 좋은데. 근데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재무 분석이 되겠는데 재무 분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무제표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 HTS에 다 있어요. HTS만 살짝 열어보면은 몇 번만 클릭하면은 이 회사의 실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한눈에 한 3년, 4년치의 그 실적이 쭉 나오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 14번째 강의에서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기업의 개요 보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되게 재밌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실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예제로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이에요. 삼성물산 아시죠? 삼성그룹에 속해 있는 종목이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자원개발 사업부터 패션 사업까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따른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이 대기업이에요. 굉장한 대기업인데 이 회사에 대한 것들을 샅샅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께 매수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분석한 다음 종목을 사시면 여러분들의 패배, 손실 볼 확률이 극히 줄어든다는 거를 예제로 들어드리는 거예요. 자, 삼성물산 한번 보죠. 제가 사실 이 종목을 한 달 전쯤에 공개를 좀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좋은 종목입니다라고 9월 말쯤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많이 올라갔죠. 15% 정도 구간이 나오게 되면서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분석했던 과정들을 그대로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물산이라는 기업, 우리가 사실 종목의 이름만 듣고도 아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삼성전자, 알죠? 전자제품 기업,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업,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회사 다 알고 있죠? 일단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삼성물산은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HTS에서 이 기업 개요라는 화면들을 우리가 찾아놓고 여기서 쭉 그냥 책 읽듯이, 재밌는 책 읽듯이 쭉 훑어보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나 돈 벌어다 주는 정보입니다. 이것들은. 이거 모르고 하면은 돈을 많이 벌 거를 조금밖에 못 벌 수도 있어요. 자, 보도록 하죠. 요거 HTS에서 들어가는 방법이나 요거 이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찾아오셔서 자세하게 설정하는 방법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그 화면을 띄웠다라고 가정하고 내용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삼성물산의 어떤 기업 개요를 보게 되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딱 보시면은 어떻게 이거 필요 없는 부분까지도 있을 정도로 많은 게 있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 이 삼성물산의 종목은 어떤 업종이냐? 자, 우리나라 그 거래소에 구분된 그 분류에 따르면은 유통업에 속해 있습니다. 유통업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의 코드번호는
028260이라는 코드 번호가 조그맣게 나와 있죠. 근데 이 코드 번호는 우리 예전에 우리 주식하시던 분들은 사실은 종목 이름보다는 코드 번호가 더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버지 뻘 대신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종목만 이름만 딱 하면은 바로 코드 번호가 머릿속에 6자리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전 세대는 그 컴퓨터를 타자 치는 것보다 번호 입력하는 게 쉬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전화로 이렇게 주문하고 할 때 그럴 때 하시던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셔가지고 이런 것들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냥 종목으로 기억을 해버리죠. 자, 요 코드 번호가 있고요. 바로 옆에를 보게 되면 뭐 아이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회사의 홈페이지. 이 회사 홈페이지가 어디냐? 대형 큰 회사들은 뭐 어렵지 않아요. 삼성물산, 삼성 CNT.com 들어가면 되는데 중소업체 같은 경우는 이 홈페이지가 제대로 안 된 데도 되게 많아요. 무려 우리 시장에 상장된 상장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가 되게 허술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여기 이제 담당자 번호, 그리고 여기는 회사의 위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 옆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테지만은 PER, 이 회사의 PER은 몇이냐, 그리고 12개월 동안의 PER은 무엇이냐, 그리고 업종 PER은 어떻게 되느냐, PBR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 제가 다음 시간에 재무 분석할 때 같이 한번 봐드릴 텐데요. 한눈에 알 수 있게 나와 있고요. 매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받는 보너스,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배당 수익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사예요. 더 자세하게 한번 가볼까요? 이 회사는요, 1년 전, 약 한 2015년도 12월 정도에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이 되겠는데, 주소가 나와 있어요. 자, 본사의 주소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등등등 나와 있죠? 그리고 아래로 가보니까 홈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은 홈페이지 방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어떤 걸 밀고 싶고, 우리 회사를 이렇게 어필하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표 번호 나와 있고요. 대표자도 나와 있습니다. 설립일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명의 개서 이런 거 필요 없죠? 종업원의 수, 직원 수도 나와 있네요. 이 회사의 이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보통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발행된 보고서들, 왜냐면 실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업 투자하거든요. 그러면은 요 이름들로 검색을 해보시면 도움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IR, 공시, 홍보 담당자인 IR 담당자의 번호 역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궁금하신 것들, 우리 IR 담당자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담이죠, 주담. 주식 담당자. 흔히 말하는 주담이라는 분이 바로 요 분인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회사에 직접 전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주인데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물론, 비공개 정보를 알려주진 않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알 수는 없지만, 기업에 대한 소개 정도는 충분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계열사, 삼성 계열사죠. 상장은 언제 되었느냐. 2014년도에 됐다 그래요. 어디에 공고가 되었고, 감사는 어디서 하며, 감사에게는 어떻게 받았고, 구 기업명은 제일모직이었습니다까지 나왔습니다. 이 회사의 역사가 쫙 나오죠. 언제 설립됐으며, 언제 상장이 됐으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 감사 이견과 예전의 회사, 제일모직이었다가 삼성물산으로 이름이 바뀌게 됐다. 정보를 알게 됐죠.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이제 느낌이 좀 와요. 이런 회사구나. 이 주소도 굉장히 중요한 게, 최근에 우리가 그 대선 관련주가 좀 위험하죠. 근데 대선 관련주들 보면은 이 회사의 소재지 자체가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이랑 엮여버리면서 막 쓸데없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소도 요즘에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이 이외에도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이 회사에 있어서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 그리고 상호가 변경된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최근에 뭐가 있죠? 2015년 12월 달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3공장을 기공했대요. 이거 그러면 이 회사가 이쪽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어떤 관련된 내용들을 수혜를 볼 수 있겠구나.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매출 구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요 제품의 시장 점유율들, 매출에 대한 구성을 보게 되면, 이 회사는 건설 주택 사업을 하고 있고, 에너지 환경을 하고 있으며, 기타, 그리고 패션 사업, 식자재 사업까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주 사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즉, 이 회사가 어떤 테마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매출처가 막 1%, 2%밖에 안 되는데 이 테마를 어거지로 엮기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장에 그런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중소형주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겠죠. 그리고 주요 제품들의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느냐 다 알 수 있습니다. 해외 수주, 국내 수주까지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업 분석을 해 가시는 거예요. 자, 다음 내용들 보게 되면 자, 재무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 재무 분석 시간에 한번 봐드릴 텐데요. 자, 판관 비율의 추이가 어떻게 흘러갔느냐. 판관 비율이 점점 높아지다가 줄어들었어요.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매출 원가의 추이가 어떻게 지나가느냐.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D 현황, 연구 개발 현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자, 총 투자 금액, 총 매출액 대비해서 연구 개발에 쓰는 금액이 얼마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만큼 회사가 발전한다는 얘기니까요. 여유가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직원들 월급 주기 바쁜 회사들은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아요. 다음 내용 보시면 이런 것들도 있죠. 자, 수출 및 내수 구성. 이 회사는 수출 중가요, 내수 중가요라는 질문들을 가끔 받아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이름만 봐도 압니다만은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수출과 내수에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용역, 건축, 신증축 및 개보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내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설주택 사업으로 가게 되면은 비슷하죠? 50대 49. 그리고 바이오 제약 제조에 대한 부분들은 내수 빵이고 수출이 100이에요. 근데 내수 빵이라고 나오는 거는 요거 아래에 이제 여기 그 각주가 좀 달려 있습니다만 요거는 사업계획서상에 그 자료가 데이터가 없으면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빈폴, 갤럭시, 로가디스 등의 어떤 의류 제조업, 의류, 옷 만드는 내용에 있어서는 해외보다는 거의 사실상 국내 쪽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리고 에너지 환경, 산업 소재, 자원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국내보다는 해외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즉, 이 회사가 어느 쪽에 투자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다음입니다. 자, 이것도 알 수 있어요. 이 회사의 주주는 누구냐? 최대 주주가 누구며 그 다음 주주는 누구냐? 그리고 그 주주의 지분이 어떻게 되느냐 알 수 있는데요. 최대 주주의 지분이 자, 2015년도에는 52%, 2016년도에는 40%, 그리고 2016년도 10월 달에는 39%로 줄어들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최대 주주의 물량이 늘어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인데 이 회사는 워낙에 좀 크다 보니까 줄어들더라도 뭐 큰 영향은 주진 않은 것 같고요. 대신 그 아래 5% 이상 주주가 생겨났죠. 그리고 임원 중에 어떤 그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가 있고 자사주에 대한 그런 비중 역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 등급.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한 부분들인데 사실 기업의 재무 상태가 건실한 기업들은 신용 등급이 높아요. A, AA, B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보는 편인데 사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중소형주에는 별로 해당되지 않고요. 대기업들에 있어서만 좀 많이 영향을 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금의 변동 내역. 굉장히 복잡하죠? 뭐 중간에 보면은 기업 합병, 신규 상장, 유상증자, 액면 분할 다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 회사의 주식수가 어떻게 변동을 했는지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은 그 이전의 공시 내용들을 쭉 모아놓은 것이고 너무 옛날 것들은 볼 필요 없어요. 1999년도 때 유상증자한 게 영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최근 것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샅샅이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보죠. 연결회사라 그래가지고 이 회사와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무엇이 있는가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고요. 여기는 패럴렐 페트로리움이라는 자원개발 회사가 엮여 있고요. 삼성 웰스토리도 있고 서울 레이크사이드 등등등이 있죠. 그래서 자산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다 그러면은 이 회사랑 연결된 기업이 삼성물산이니까 수혜주가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을 좀 깊게 알아봤다면은 간단하게 보는 부분들도 있어요. 메뉴에 이 기업에 대해서 개요만 빠르게 보는 메뉴가 있는데요. 거기를 누르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들 중에서 핵심 엑기스만 쫙 뽑아서 나오게 되는 화면이 나오게 되죠. 위에는 아까 봤던 거랑 동일하고요. 중간에 보면은 최근에 주가 추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부자는 어떤 특정 구간에서 사고 팔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요즘에 보면은 내부자들이 많이 샀다고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판다고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의외로 임원들이 주식을 팔았는데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시가총액이라든지 최근에 발행 주식수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시면 실적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요. 운용사들이 이 종목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물론 최신 업데이트는 아니에요. 요거는 몇 달 정도의 지연 시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주에 대한 얘기 나오죠. 아까 최대 주주 지분이 어떻게 변동되었느냐. 현재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지분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자사주 역시도 확인했고요. 국민연금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을 다 보고 투자를 하셔야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이후에 종목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 차트까지 좋다. 그러면은 금상첨화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각 증권사라든지 각 이제 다른 투자 기관에서 내놓은 투자 의견들과 거기서 제시한 목표가들이 나오게 되는데 글쎄요. 이런 것들보단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통해서 목표 손절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내용들 자세한 내용으로 나오죠. 회사는 어떤 내용들이고 다 이게 컴퓨터를 통해서 잠깐 클릭만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는 부분이죠.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 기업 분석을 통해서 성공적인 매매를 했던 대형주의 사례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종목은 한화테크인이라는 종목이에요. 한화테크인이 과거에 삼성테크인 시절에 이 종목을 공략에 들어갔었는데 당시 금액이 3만 원대, 굉장히 바닥이었어요. 기업의 내용을 보고서 이 회사는 나중에 성장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적중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 편입 들어갔던 금액이 3만 원대에서 최근에 올라갔던 구간을 보니까 무려 1년 만에 주가가 2배 이상이 올라가게 됐던 이런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화테크인. 괜찮았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 윌비스 역시도 당시 2014년도 12월쯤에 그리고 15년도 초에 공략 들어갔던 종목인데 기업에 대한 내용과 지분 관계를 살펴보고 공략을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금액 1,300원 이하에서 공략 들어갔던 이 주가가 최근에 10월까지 무려 3,400원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갔던 이런 기록들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종목들도 있었죠. 셀루메드의 올해입니다. 이제 좀 최근에 매매 들어갔던 부분들인데 기업 분석을 통해서 저가에서 편입했던 금액 750원대에서 3,9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기업 분석을 남들보다 잘해야 이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편입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종목들 수익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제가 이 강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전에 사실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 기업 분석, 기업의 펀더멘털이라 그러죠. 어려운 말이지만 기업의 어떤 내재적인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인데 요것들을 우리가 또 이제 강의 끝 마무리쯤에 또 가져오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 하신다면 요 내용들을 통해서 그동안 차트 매매가 좀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시는 그런 이제 강의 내용으로 삼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재무 분석에 대한 부분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실적 시즌에 여러분들의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들어가는 재무 분석 역시도 잘 참고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